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 어떤 예를 든다면 남북 관계를 포함한 그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인권을 더 상회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이에 대한 원칙을 확고히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혹시 특수사항을 내세워서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인권위원장님이 여기에 반하거나 후퇴하는 인상을 보이면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소홀히한 거로 될 수 있으니까 정부를 위해서 조금 유보한다고 하는 답변이 우리 정부를 더 불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지금 성명 발표를 해서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명 발표는 사실은 하나의 요식적인 행위고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엔의 외교부 장관님과 함께 가서 협의를 해서 유엔에서 이 문제가 되도록 해서 북한에 압박이 들어가야 북한이 이런 반인도적인 범죄를 안 일으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좀 보이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 질문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이 현재 HRC 국제인권기구에 가입된 상태인가요? 탈퇴한 상태인가요? 미국은 가입하지 않아요. 네, 알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 2018년 6월에 탈퇴했어요. 트럼프가.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다시 가입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섭섭한 게 인권위원장님 이런 것들을 좀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는데 좀 팔로우를 하셔야죠. 네, 12월 11일이 세계 인권의 날 맞죠? 맞습니다. 예, 작년도 인권의 날 때 재가입하겠다고 바이든 지금 현재 당선인이 공식 성명을 했습니다. HRC 가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네,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강정책이나 바이든이 그동안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다자기구를 탈퇴를 했어요. HRC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그 다음에 WHO도 올 1월에 올해 탈퇴한다고 선언을 유연은 물론 내년이라서 원위치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동안 했던 다자협의, TPP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이란 핵합의가 다 이런 거 복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언도 했지만 HRC는 들어간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와 거의 같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국제인권이라는 이니셔티브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걸 명심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보편적 가치 인권에 대해서 이 두 번째 제 질문이 끝나면 그 보완을 말씀해 주세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 지도자 두 명을 썩 깡패라고 불렀어요. 그게 누구누군지 아십니까? 네, 시진핑과 김정은입니다. 깡패라고 불렀어요, 공식적으로. 확고한 거죠, 인권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안 묻겠습니다. 소위 인권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강력하게 드라이브로 할 이 바이든 머릿속에는 시진핑과 김정은은 깡패로 낙인이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북한 인권과 중국의 홍콩 및 신장 위구르에 대한 인권을 강력하게 촉구를 할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겁니다. 그건 당장 국가인권위원회한테 그런 요구가 들어오리라고 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네. 2018년 이후에 지금 북한 인권 토의가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사입니다. 2017년까지 됐는데 지금은 중단돼 있어요. 그런데 보나마나 바이든은 내년에 재개하겠죠. 그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저는 그것도 좀 이따 대답해 주시고 그랬을 때 만약 정부가 이와 다른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께 어떻게 건의하겠는가 하는 인권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2017년 1월 이후에 그 대북 인권 특사가 그 전에 로버트 킹 오바마 때는 8년을 했는데 그 뒤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임명하겠다고 바이든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북 인권 특사와 함께 북한 인권에 관해서 한미 공조에 관련돼서 분명하게 미측도 요구할 거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게
주관도 좀 밝혀주시기 네, 우선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해야 되는 거죠? 네네.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는 성명으로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성명을 낸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권위법에서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목소리를 더 내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인권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하고도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국가들하고 대사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정부 부처 간에 어떤 함께 갈 수 있는 협업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통일부하고도 어떤 영역에서는 같이 소통하면서 좀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사실은 주요한 인권협약 유엔에 5개를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협약에 보고서를 내는 때도 있고 안 내는 때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을 좀 더 끌어내고, 그리고 사회권, 옛날 러시아라든지 구사회권에서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옴부즈만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떻게 하면 정말 북한이 그 사회에서의 인권 신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런 요구를 절절하게 같이 느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